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 항해 편안하게 도와드릴 1등 항해사 최슬기 승선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항해는 어떠셨나요? 사실 아침만 하더라도 바람과 파도 거세게 좀 불었죠. 간밤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이거 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제 우리의 항해를 책임졌던 로이 선장님이 이미 딱 짚어줬었던 엔젤 산업, 2차 전지 이 관련주들 혼자서 이 돛단 듯이 엔진 단듯이 혼자서 쑥쑥 나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자, 어제 노란톡 들어오셨다면 오늘 시장 얼마나 재밌었게요? 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앱 켜신 채로 가져다가만 되시면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에 누르시고 그리고 바로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완료입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엇갈린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2470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약보합 마감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역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었는데 장중에 빠르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점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코스닥 시장 3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에 이어나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가 조금 흔들렸다고는 해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셨다면 오늘 시장도 역시나 재미있으셨을 텐데요. 다 훌륭한 선장님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럼 저희와 함께해 주실 선장님은 누구인지 선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스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라는 이름만큼이나 시장 큼직큼직하게 거시적으로 봐주시는 분인데요. 이 거시적 분석의 대가 맥스 전문가, 주식과 파생, 일타쌍피를 노리고 있는 전문가시죠. 일타쌍피 양방향 매매 오늘도 그 마법 같은 힘 보여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맥스 전문가가 여태껏 걸어왔던 수익 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전문가 장점이 종목들 오래오래 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태까지 좀 길게 들고 오는 것들이 아니라 짧게 해서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한 지 한 달 됐는데 수익률 97%대 도달하면서 지금 수익률 내에서 1위 종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핀텔 역시 보유 한 달, 지금 현재 수익률은 73% 기록하고 있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이팜 이제 겨우 일주일 된 종목인데요. 수익률 8%대에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들 챙겨가는 맥스 전문가. 이런 맥스 전문가의 마법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맥스 전문가와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 나누게 될까요? 맥스 전문가 시장을 크게 보는 전문가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셔야 하는 굵직한 이벤트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대체 연준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이미 파월의 입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음 주 초로 예정되어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선택, 우리가 좀 더 가늠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대체 우리가 왜 소매 판매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맥스 전문가와 함께 일타쌍피로 노려볼 이 집중 테마는 대체 무엇인가? 자, 바로 건설기계와 통신장비입니다. 건설기계,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먼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좀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설기계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통신 장비는 여태까지 좀 움직이지 않는다 싶었는데 오늘 대기업이 또 크게 꿈틀대는 모습들 보여줬죠. 대기업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통신 장비 이제는 좀 확실하게 둘러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 장비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방송 볼 준비 다들 되셨을까요? 방송 볼 준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거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완벽하게 수익을 볼 준비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에 계속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하신 후에 그냥 가져다가만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완료입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시장 대응 조금 더 쉽게 이 거친 이 수익 바다의 길 편안하게 뚫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까요.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항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팍스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선장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스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전일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시장 조금 견조하게 마무리를 해줬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 2월 중에 3월 중에 제가 증시가 한번 눌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증시가 눌릴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짧게 수익을 보는 방법들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오늘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미국 장이 크게 하락한 채로 우리 장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겁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맥스 전문가와 함께 했다면 뭐 맥스 전문가 워낙에 거시적으로 시장 봐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겁이 안 났을 텐데요. 그렇게 겁을 좀 줄이려면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맥스 전문가와 또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대응해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중에 계속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앱 여시고 가져다가만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좀 어땠었는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오늘 장 좀 겁이 났었거든요. 미국 기술주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보면 오늘 우리 장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뭐 저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뭐 미국 증시 이제 알파벳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7%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걱정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일 뭐 알파벳 그런 이제 이슈는 이제 본인들이 자체 기반적인 이제 AI를 출시를 했는데 그 바드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바드라고 출시를 했는데 그 이제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또 디즈니가 호실적을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내놨지만은 인원 관축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또 오히려 시간에서 좀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테마들이 그리고 어떤 수급이 들어와 줄지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갭하락 출발을 했지만은 양 시장 모두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다 회복을 거의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저는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하방 압력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좀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좀 잡은 게 조금 저는 찝찝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결국에 선물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누적 그 순매수 계약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요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고, 자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한 1%대에서 내외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 증시나 뭐 홍콩 증시는 좀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반발 매수세나 그러니까 저가 매수 그런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린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아쉽고, 자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이 좀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원유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내 좀 대형 반도체 그 관련주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수급을 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 뭐 저희가 매일같이 저희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매일 살펴드리니까,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상황이 지금 어떻고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런 예상들 받아보고 싶다면은 자 톡방으로 오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정말 크게 넓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이런 걸 누가 해줘? 맥스가 해주지. 자, 이렇게 맥스 전문가가 크게 봐주는 시장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여러분들 시장 분석하게 두지 않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후에 바로 가져다가만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꾹 눌러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완료입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맥스 전문가님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좀 더 크게 봐줄 수 있는 키워드들 짚어주고 계신데요. 오늘 키워드 저희가 뭐 앞서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져오셨더라고요. 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특히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연준의 생각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얘를 꼭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소매 판매를 제가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시황 키워드라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물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들고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고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파월 의장이 2월 1일 날 이제 연설을 통해서 이제 밝힌 게 좀 디스인플레이션을 조금 언급하면서 증시가 계속 상승을 조금 다시 보여줬어요. 다시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쏟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증시는 언제든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표 그 지표를 한 번 더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으로 표출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제가 몇 번 설명해서 웬만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건데 금리 FOMC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를 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6월 이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11월이나 12월 달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면서 자, 선물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FOMC 회의가 3월 달에 3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1월 달에 지금 충분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17% 정도 가까이 올랐거든요. 15%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자, 1월 상승 랠리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정기도 조금 필요한 시점이죠. 그만큼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한 번은 눌러줬다가 갈 거죠. 눌러주는데 과연 그 누르는 구간이 어디 정도까지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조정기들이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 지수보다 오히려 또 상회하는 결과를 나온다면은 그 조정폭은 조금 더 깊어질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그 상승 랠리에 대해서 힘을 다시 조금 더 보태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기대감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한 미증시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하락하는 그 부분을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나오더라도 이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증시나 우리 다음 날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토방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자, 두 번째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제가 뭐 이것도 거의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나오는 지표인데 소비자 지출이 이제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자, 소매 판매의 정확한 측정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 결국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뭐 침체는 솔직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침체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갈 것인지는 이런 부분들 이제 소매 판매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소매 판매 수치가 이제 양호하면은 기업들이 매출이 이제 증가한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주고 소매 판매가 이제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기업들이 매출이 좀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훈풍이 좀 불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보시면은 1월 18일이었습니다. 1월 18일 날 지금 예측치보다 더 하회하는 수치를 나오면서 나스닥이 그날 한 2%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0.9%로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우가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와준다면은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난달에는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하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혼자 해석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표가 어떻고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소매 판매 지표나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좀 따져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좀 겁이 나게 되는 것 같고 소매 판매 지표는 그만큼 소비가 잘 된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숫자가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우리가 좀 더 기쁘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 소비자 물가지수 매달 돌아온다고는 해도 중요하니까 그만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들 반복해주는 걸 누가 해줘? 맥스가 해주지. 자, 맥스 전문가가 짚어주는 시장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송 중에 계속해서 QR코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 그냥 가져다가만 되세요. 그러면 링크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링크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셔야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완료입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조금 더 시장 대응 쉽고 재밌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맥스 전문가, 맥스라는 이름답게 수익률도 정말 큼지막하게 챙겨가고 있는데요. 알체라 지금 97%의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보유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지금 97%의 수익률 챙기고 있고요. 또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에 46%의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오픈베이스는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수익률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말 수익률들 대단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맥스 전문가님 노란톡에서 주셨던 종목들 수익도 아주 잘 가고 있잖아요. 좀 더 깊게 살펴봐 주시죠. 어차피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는 조금 저점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많이 없습니다. 빠질 구간이 웬만하면 없는데 간혹가다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종목인데 오늘 그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고 제가 방송에서 들고 나간 날이 이날이고 그 다음날 시초가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초가로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럴 때 이제 밑에서 조금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좀 높게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 없이 그냥 진입을 하시면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진입을 하셔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진입하자마자 솔직히 한 3일 정도 만에 한 10% 정도 빠졌죠. 종목이 10% 정도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하셔서 그런지 샀는지 안 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인증 나오는 거 보면 몇 분은 이제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빠지면은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회복력이 좋았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짧게 슈팅에 나오는 구간들이 있었죠. 그런 구간들에 이제 일부 이렇게 한 10%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잔량을 들고 가시다가 자, 오늘 조금 강하게 솟아올라 주면서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성격상 좀 종목을 길게 보는 걸 안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지켜보더라도 한 달 정도만 지켜보시더라도 아까 수익률표에서 보셨다시피 일주일 만에 아니면은 그 이상 한 달 만에 그래도 50% 이상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진입하셔가지고 잠깐 눌린다고 싫어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시면은 별다른 대응이 없어도 다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자, 핀텔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핀텔은 저희가 이 저점에서 좀 공략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월 3일이 저점이었는데 제가 1월 5일쯤인가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우리가 저점에서 조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저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자, 매수가 이하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계좌에서 파란 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수익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 자, 다음 종목 와이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종목인데, 자, 저희가 매수를 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근데 한 8% 솔직히 얼마 안 올랐죠. 주가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 다만 우리가 조금 저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또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권에서 계속 수익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종목들 공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 그리고 저와 같이 하는 대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로이 전문가님이 또 테마주 위주로 굉장히 슈팅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로 단기간으로 수익을 보시고 또 이러한 종목들로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을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복리 효과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제대로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늘 항상 스튜디오에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우리 화면에는 두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로이, 맥스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약간 외로운 기분이 드는데 괜찮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정말 놀라운 수익들 보여주고 있는 맥스 전문가인데요. 사실 말을 겸손하게 하셔서 그렇지 저점에서 종목 제대로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맥스 전문가 딱 저점이다 하고 들어가서 지금 놀라운 수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겸손하게 말했던 와이팡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워낙에 저점 밑에서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8%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점, 이런 놀라운 매직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앱 실행하신 후에 바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입장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익까지 저희가 살펴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쌍피 집중 공략 테마, 오늘은 건설기계와 통신장비 가져오셨는데요. 우선 건설기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좀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좀 슬픈 이슈가 더해졌죠.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잔인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좀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인데 제가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로 오늘 이제 챙겨놨는데 튀르키예나 7.8 강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솔직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 2월 6일 날 튀르키예와 시리아 인근에서 이제 규모 7.8 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사망자가 한 15,000명을 넘어섰으면서 자, 이 사망한 인원이 지금 보시면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그게 18,500명이거든요. 그거를 훨씬 지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계속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큰 일이 벌어졌죠. 솔직히 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지역 내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도시가 거의 좀 초토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조금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조금 기대감에 주식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뭐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기대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크릿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 건설기계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관련해서 협의를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한 이제 98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670조거든요. 네옴시티가 670조인데 그거보다 더 큰 규모죠. 더 큰 규모고, 자, 우리나라 위상에 이제 걸맞는 인도적인 지원과 이제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기업이 재건 사업 진출을 조금 계속 좀 정부에서 힘을 써달라 그런 이제 소리에 지금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재건 관련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조금 수주를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만큼 조금 이제 힘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네옴시티 670조 시장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더라인에 이어서 지금 트로제나도 조성에 시동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라인을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 그런 소식에 의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작년에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조용하죠. 그 관련주들이. 그런 부분들 우리가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미리 지금 좀 담아서 이슈가 붙기 전에 선취미를 해서 이슈가 좀 붙으면은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미리 챙겨보자는 이제 생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됐고,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는 5월쯤에 네옴시티라는 전시회를 아시아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 네옴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뭐 물론 그만큼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네옴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직접적으로 뭐 수주를 어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국내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우리 국내에서도 불굴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이제 성능을 조금 과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과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하고,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온 종목이었죠. 지난주 가지고 나온 종목이었는데 유신입니다. 유신. 자,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로 좀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를 하고 솔직히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가지고 나왔네요. 월요일날 가지고 나왔는데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타점이 여기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구간 없이 지금 한 3%, 4% 정도 구간에서 계속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탑승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자, 유신이라는 관련주 같이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주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말고도 정말 네옴시티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도 지금은 사실 좀 과거의 명성 대비 좀 잠잠하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좀 폭발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슈가 작은 이슈라도 하나 터지게 된다면 그 폭발적인 상승세는 거의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목으로는 유신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힘을 응축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신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앱 여시고요.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란톡 입장 완료입니다. 자, 우선 건설기계 테마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통신장비 관련주들입니다. 사실 통신장비는 뭐 5G 시장 이제 곧 개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곧이 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곧 하다가 오늘은 좀 삼성전자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귀가 솔깃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자, 통신장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통신장비 관련주로 해서 제가 두 번째 테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가지고 나왔는데, 자, 결국 이제 삼성이라는 게 붙었죠. 삼성이라는 게 대기업이 붙었습니다. 일단 대기업이 붙었고 5G 코어, 그리고 일본의 KDDI라는 기업, 그 부분을 키워드로 가지고 나왔고, 결국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통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인재 영입 등의 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노력을 하면서 5G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 성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 KDDI의 5G 단독 모드 코어 솔루션을 공급사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지난 연도 보시면은 미국에서 1조 원대 통신장비 수주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도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들썩였는데, 그런 부분들 소식이 조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무슨 사업을 한다. 대기업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대기업이 돈 안 되는 걸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5G 관련해서 이동통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고, 자, 코어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품질 보장이 조금 요구가 되면서 한번 도입이 되면은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신규 공급자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KDDI라는 기업에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따왔죠. 코어 솔루션이라는 부분에서 수주를 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이제 5G SA 코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코어는 이제 동일한 플랫폼에서 4G와 5G를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높은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유연한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겠죠. 뭐 일본 기업도 그냥 뭐 삼성전자 회장이랑 친하다고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쉽게 받아주진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주로까지 결과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시장이 확장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통신장비 관련주들은 돛을 단 듯 날아가겠죠. 예, 날아갈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 담아 놓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 이제 네트워크 사업부 산하에서 신사업 전략 TF를 신설을 하고 스웨덴 통신 장비 회사 에릭슨 출신 임원을 2명 영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통신 장비 회사의 임원을 영입을 하면서 그만큼 우리 삼성에서도 통신 장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8년부터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일본 통신 사업자와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DC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조 원 수주를 해준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DC 네트워크 창업자와 함께 북한산 동반 산행을 하면서 적극적인 세일즈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면서 지난해 이제 1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를 수주를 했죠. 결국에는 그만큼 회장이 한 기업의 오너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밀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결과로 오늘 이제 일본 수주 그런 부분까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G 통신 장비는 지금 당장에 움직이지 않더라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은 이재용 회장이 공식 성상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그리고 6G를 위한 지속 성장 가능한 핵심 동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반도체라고만 아실 겁니다. 맞죠? 가전 기업들이나 뭐 생활 가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미지가 강한데 지금 5G나 6G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게끔 우리 회사가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분으로 삼겠다. 핵심 동력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 그런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겠죠. 그만큼 더욱 이제 뭐 5G 통신 관련해서 더 많은 미팅들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의견을 나누면서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압도적인 5G 기술력과 사업자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입지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지를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DC 네트워크의 1조 원 장비 이제 네트워크 공급 장비를 이제 수주를 한 것과 동시에 자 이번에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던 일본 KDDI라는 기업의 자 통신 장비를 수주를 한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관심을 좀 갖고 있던 종목들은 자 뭐 몇 년 동안 솔직히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맞죠? 크게 없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점이라는 말이죠. 솔직히 더 이상 빠질 데 없어요, 이 종목도 진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빠지면 큰일 나는 자리예요, 솔직히. 빠지면 큰일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조금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맥스선이 닿을 때마다 슈팅이 조금 나온 그런 종목이죠. 그런 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주가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 그게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탁봉으로 지금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콜, 반도체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하위에 굉장히 많은 사업 부분들이 열어놓고 있는데도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는 5G다라고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KDDI와의 이슈가 하나 또 터져줬죠. 그러면서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통신 장비주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닥에서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방송 중에 계속해서 화면 하단을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앱 가져다 대시고요. 바로 링크 뜨는 거 눌러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눌러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야기 중에도 맥스선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맥스선. 제가 사실 요거 명성은 들었는데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과연 이 맥스선이 정말 대단하냐, 도대체 뭐냐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자, 그렇게 제가 소문을 듣고 왔던 이 맥스선, 대체 이 맥스선 실체가 뭔가요? 별로 대단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러시면 솔직히 어떡해요? 제가 명성을 아니, 듣고 왔는데. 그냥 제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이 종목이 과연 우리가 지금 매수하기가 적절한 그런 이제 타점인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고민되죠. 자, 그러면 뭐 주식이야 솔직히 뭐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매수는 굉장히 쉽게 잘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과연 우리가 저점이라는 부분이 어딜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내가 저기 밑에서 좀 샀더라면은 굉장히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결국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그렇죠. 구조죠, 그렇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싸게 살 수 있는 그 안내 좀 길라잡이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시면은 자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제 차트에 분홍색 선이 하나 있죠, 굵은 선이 분홍색 선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요거 뚫는 이제 양봉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흐름이 좋다가 한 번씩 슈팅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수익을 조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아까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픈베이스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과거에도 이 선을 닿았을 때 슈팅이 굉장히 길게 나왔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종목들이 보유가 굉장히 짧게 하실 수 있으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넨바이오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했었죠. 윗꼬리 달고 좀 마감을 했는데 자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점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단기간 안에 50% 60% 정도 수익을 쉽게 챙겨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짧게 하루 만에 10%씩 수익은 쉽게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과연 저점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지표네요. 사실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우리가 다 투자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요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맥스선이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이 과연 이 맥스선에 다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가져오신 시크릿 종목 맥스선에 다 있을까요? 안 다 했습니다. 그럼 시크릿 종목 아니잖아요. 근데 충분히 지금 좀 저점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뭐 딱 닿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저점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공략을 해서 충분히 단기간적으로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럼 그런 종목이라고. 앞으로는 닿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아니죠. 저희는 이제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닿으면 안 되죠. 그만큼 더 아, 빠진다는 소리인데 네네. 좀 큰일 날 소리를 해주시는데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철강 관련주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뭐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도 뭐 구라나 재건 이런 식으로 이슈를 좀 받아주다가 지금 다시 조금 조용한 모양새인데 자 국내에서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아까 철강 관련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배관용이랑 구조용 관관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본적인 그런 틀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부분들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는 군부대나 관공서, 공동주택,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뭐 의료 시설, 뭐 코로나 때 이런 의료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 뭐 컨테이너 그 모듈러 그런 게 아니고 그 조립을 해서 갖다 주는 그런 이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이런 이제 다양한 시설물에 모듈러 건축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제작 및 설치를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 기초 및 토목공사의 필수 자재인 판넬폼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필수 자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시장에서 점유율을 2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굉장히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정부에 따른 이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빅사이클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면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겠죠.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 되고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14개의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개의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고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거는 금광입니다. 금광. 예. 힌트 다 나갔습니다. 금광이라는 종목이고 자 자회사들의 호실적 자회사들 이 14개 종속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고 부가적으로 확인되는 긍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 지금 우리가 뭐 맥스선을 닿지 않더라도 뭐 아까 아나운서님이 다음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닿기 전에 우리가 미리 공략을 해서 자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까지 한번 제가 살펴볼 텐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근데 말씀은 잘 하셨어요. 아까 보시면은 지금 닿을 때마다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기존에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한 슈팅력이 있고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린 뒤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횡보를 지금 거의 한 2달째 연속적으로 좀 유지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좀 하락을 할 때 요 달은 이제 12월 달 우리 작년 12월 달 굉장히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일 때 거래량 없이 증시가 밀리면서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을 했고 거기서 큰 주가 변동 없이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 자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매수를 하셔도요 빠질 구간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박스권에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아까 아나운서님이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다음은 굉장히 큰일 나죠. 솔직히 그만큼 많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안 되지만은 자 만약에 그만큼 빠지더라도 우리가 다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대응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박스권 매매 안에서 빠져도 얼마 빠지지 않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가를 들고 가시면서 슈팅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 그 수익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여러 번 아주 그냥 혼이 나고 있어요. 아주 홍군형 제대로 나고 있는데요. 저처럼 홍군형 나지 않고 시장 등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셨던 이 시크릿 종목 차트까지 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아, 나 이 종목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목만 알아서 뭐합니까? 이 종목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또 어느 시점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수익을 정말 맥스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가져다가만 되시면 바로 링크 뜰 거고요. 이 링크에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내일장은 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내일 시장은 좀 어떤 모습 보이게 될까요? 뭐 그건 또 내일 열어봐야 알겠죠. 아, 뭐 뚜껑 열어봐야 한다? 시장을 솔직히 저희가 뭐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맞죠.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점쟁인 줄 알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잠시 있으면 30분 뒤에 미국 증시가 오픈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흐름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미국 시장에서도 어떠하게 증시 흐름이 흘러가면서 또 수급이 어떤 종목들로 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조금 이제 수익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고 자 결국에는 주식의 본질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시장이 열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사실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응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응들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그냥 가져다가만 되시면 바로 링크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버튼 꾹 누르셔서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누르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편안한 시장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